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크라이나의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네. 이게 모두 역사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인간의 피와 눈물로 쓴 위대한 역사죠. 저렇게 강렬하게 저항할 줄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러게요. 사실. 또 온 국민이 저렇게 한 마음일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참 뭉클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사자 실은 차량 지나갈 때 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보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 그 한국 외대에 그 올레나 슈겔이라는 우크라이나과 교수가 근무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인터뷰에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경북 칠곡을 호국의 도시라 하는데 네. 이 칠곡에서 학생들이 총을 들고 주민은 탄약을 운반했듯이 우크라이나 국민은 화염병까지 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70여 년 전 국제사회로부터 졌던 원조의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온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비무기 체계 위주로 군수물자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모금 운동에도 좀 동참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응원과 위로 메시지 보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 한마음처럼 그렇게 응원하고 예. 있죠. 그 올레나 슈겔 교수는 우크라이나 평화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소위 불량 국가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전쟁이 되기를 바라는 게 세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혹은 정말 우리 세계를 대신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예, 근데 스스로 밝혔듯이 전쟁 확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이게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사실상 압박을 강하게 이제 취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역사적 이야기는 경제와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네. 이 두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결국 경제 혹은 물리였습니다. 우선 워털루 전투를 보면요. 네.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이후에 100년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 전투가 상당히 도드라집니다. 그러나 사실 두 나라의 승패는 10년 전에 결정되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805년 10월 21일에 네. 넬슨의 영국 함대가 에스파냐 남서쪽 끝에 트라팔가르에서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하고 격돌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함대가 27척, 연합 함대는 33척이었는데 네. 좀 숫자로 보면 프랑스에 유리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영국 해군이 프랑스 배중 3분의 1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연합군 측 전사자가 8,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전쟁의 결과로 영국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고 나폴레옹은 이제 더 이상 바다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포항이나 부산에 더 이상 무역선이 못 들어오게 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는 바다로 못 나가게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중국 같은 짓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해변에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성을 쌓았다는 게 아니고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영국 배가 접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장은 유럽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생피품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겠네요. 유럽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이 독재의 결과죠. 네. 그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에 프랑스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을 프랑스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근데 영국은 바다에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동료를 교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가 트라팔가르에서 입은 치명타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봉쇄 이후에 국력과 군대가 사실상 약해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프랑스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프랑스가 이렇게 바다를 잃고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1818년에 예. 프랑스 해군 사관학교의 전신인 왕립 해군 학교를 설립합니다. 했는데 이 앙굴렘이라는 곳에 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은 바다에서 무려 100km도 넘게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리산 정상에 이제 해병대를 창설한 거랑 마찬가지죠. 아니 왜 그런 데다가 해병대를 만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실 포항에 예. 딱 그 아주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정책 결정해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의 승패도 사실은 바다에서 결정됐습니다. 그 나폴레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류가 핵심이었습니다. 예. 1865년 4월에 남군이 북군에 공식적으로 항복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남군의 패배는 어찌 보면 3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62년에 링컨이 명령을 내립니다.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남부를 봉쇄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항구하고 미시시피 강을 통제하고 또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 여러 조선소에게 봉쇄 전략이 필요한 배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남부군도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북군의 군함이 침몰한 사태도 벌어졌지만 어쨌든 1864년 8월 5일에 북부 해군은 멕시코만에 모빌까지 틀어막았거든요. 근데 이 항구는 남부연합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주요 항구였습니다. 야, 남북전쟁이 바다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좀 생소한데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다가 막히면서 지금처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1차 필수품의 해송 운송로가 전면 차단되잖아요. 그 뒤로 물건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렇겠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한테 좀 최소한의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 말한테 먹일 최소한의 소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야, 지금 러시아 상황이랑 왠지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요? 예. 이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그 이전에 스페인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패배가 이미 예견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와 군사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저는 총과 폭탄을 쏟아붓는 것만큼 강력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에서 좀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 붕괴를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전투 부대를 투입하는 것, 전면전을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지원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기자님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예. 맞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금 다음 곡이 우리 기자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굳세어라 금수나. 예. 이거 지금 왜? 네. 그 우크라이나의 피난길에 이제 올라서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굳세게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0년 전에 50년 전인가요? 70년 전이죠. 네. 70년 전에 이 땅에서 피난길에 올라서 고생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의지와 정서가 담긴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 방송이 뭐 우크라이나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안 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이 되죠. 예.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아주 딱 어울리는 또 우크라이나의 응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이네요.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잘 듣겠습니다. 예. 자, 김광원 기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굳세어라 금수나 진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